바이든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에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선포해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등의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 유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의 경우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한국 기업을 타격했던 것처럼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 명령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중국에 상당한 투자 물량이 있는 기업들이 향후 인수합병이 제동이 걸릴 경우 중국에 큰 투자를 진행했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인 겁니다. 어설픈 팬데믹 대응과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바닥에 있는 바이든이 표심을 끌어올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에 한국이 대놓고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반도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 과학법에 이어 최근엔 바이오 산업 자국 시설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까지 나온 마당에 외국인 투자 견제용 규제까지 모두가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에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더 천불이 나는 것은 올 초만 해도 바이든이 한국의 방안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었던 사실인데요. 급할 땐 한국을 찾더니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규제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지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건지 분간이 전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투박한 행보로 정교함이 떨어졌으나 외교의 달인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였는데 실제 바이든은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내용 면에선 더 강력하게 한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꺼내든 외국인 투자 심해 행정명령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방 군사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소속만 예외의 국가로 분류해 일부 규정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최고 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맹은 파이브아이즈에 속하는 국가들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밑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말 잘 듣는 꼬봉이고 한국은 일본처럼 제대로 잘 기어주지 않아 어르고 달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꼬투리 잡아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는 한국 기업만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목을 죄고 들어가는 바이든 정책에 한국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 대상으로 있는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는데 이는 미국이 시작한 한국 대리기에 대한 응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 외지역에 공장을 짓는 전략 구상과 아예 투자 금액을 국내로 돌리는 방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축소화해 나섰습니다. 게다가 미국에게 보란듯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그 한 축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 방한했습니다. 리 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직접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리 위원장을 영접했는데요. 리 위원장은 도착 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사무총장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입국 당시 국내에서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 의전 홀대 공방이 있었던 점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 사무총장이 직접 영접에 나선 것은 경제 부문에서 중국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과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모두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린 꼬맹이들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미국의 행동은 결국 미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국도 무조건적인 수긍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한국에게 미국이 필요한 카드인 만큼 국익을 따져 철저하게 계산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